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화려한 글솜씨를 자랑했던 무산 스님이 열반한 지 6주기를 맞았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추모다래제를 봉행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00년 만에 돌려받은 부처님과 고려시대 고승사리가 내일 양주 회암사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리 반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봉안법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천년고찰에서 펼쳐진 봉축 행사 표정을 담았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 이후 국내 순례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견줄 만한 불교 순례길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지난 60여 년간 이어온 문화재 정책을 가치와 활용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정부 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1962년부터 62년간 쓰여온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에 따라 명승을 포함한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민속문화재와 유형문화재 등은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정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건설 공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데서 탈피해 최대 200m 이내로 제한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을 알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 등을 포함한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은 내일까지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시조 시인이자 설악산문을 중심으로 선풍을 일으킨 선지식인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열반한 지 6주기를 맞았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는 추모다래제를 봉행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 유지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사, 신흥사 중흥조 성준 대선사를 이어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을 중창하고 시대를 앞서 지역 주민을 부처님처럼 공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도량을 일군 설악당 무산 대종사. 스님은 특히 백담사에 조계종립 기본선언을 건립해 한국선의 정수를 잇고 홍포했으며 추상 같은 수행 가풍으로 수좌 스님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놈이라고 다 중놈이냐? 그래도 중놈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시목은 날 끝에서 그 밑번 죽어야 되는 거야. 설악산 신흥사는 스님의 6주기 추모 다래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새겨 신흥사를 중심으로 한 3교구와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지 스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받들어서 실천을 했는가. 6주기 때는 우리 문중문도 스님들이 모여서 스님의 뜻을 가르침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이런 뜻으로 오늘 6주기 다래제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6주기 추모 다래제에는 문도 스님들과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원로 의원, 도후 스님, 법등 스님, 선원을 대표한 영진 스님, 대전 스님 등과 속가 인연 등 4부대 중이 동참해 스님을 기렸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소인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항상 화합하고 또 가람수호 잘하고 포교 열심히 하고 수행정진 잘해라 그런 당부 말씀이 늘 계셨습니다. 신흥사는 추모 다래제에 이어 산중총회를 열고 스님의 뜻을 받들어 속초 불교회관과 춘천 설악 무산문화센터 건립 등 포교 불사와 25년을 이어온 미래인재 육성불사, 복지불사 등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고 청년 전법 불사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마침내 돌아오는 산불 2고승 사리 5기의 봉안법회가 본래 있던 자리인 양주 회암사지에서 내일 봉행됩니다. 사리 환지 본처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제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하면서 이날 회암사지에서 열리는 사리 이혼 행사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터만 쓸쓸히 남아있는 양주 회암사지. 한때는 고려불교의 총본산이었고 조선시대 유생들에 의해 불타기 전까지 스님 3,000명이 주석하던 전국에서 제일 큰 도량이었습니다. 회암사는 인도 출신 지공선사가 창건해 고려불교의 마지막 보루 나홍선사가 중건했기에 보스턴 미술관에 있었던 두 조사의 사리 반환은 늘 한국 불교의 화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는 소중한 성보인 보스턴 박물관 사리 반환에 물꼬를 터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9년 조계종의 공식 반환 요청 이후에도 지지부진했던 환수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들러 반환을 요청하며 물꼬가 트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방미를 하는 중에 보스턴 박물관에 방문을 하셔서 그 당시에 탁구 상태였던 보스턴 사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요청을 했고,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조계종으로 마침내 사리가 돌아오면서 불교계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 법요식 참석이 점쳐졌습니다. 두 조사의 사리가 조계종 청사에 임시 보관돼 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이 무산되면서 진우 스님은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불교계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비롯해서 나홍선사와 지공선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환지 본초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9시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100년 만에 환지 본처한 3렬의 2조사의 사리이혼 기념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정왕후 사후 불태워졌던 이곳에서 나홍선사와 선사의 스승인 지공선사, 제자인 무학대사까지 3대 화상 달해제도 봉행됩니다. 환지본처에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불교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김건희 여사가 한번 100년 만에 사리를 이혼해오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함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사부대중의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군불교 활성화와 군 전력 강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호필 차장의 예방을 받고 강호필 합참차장이 육군 대장 가운데 유일한 불자라며 차기 국군불교 총신도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강호필 합참차장은 국방부 원광사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얻었다며 저도 한 사람의 불자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신 참뜻을 되새기고 나라의 국운융창과 인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관문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원로원장 정산 스님을 법사로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정산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의 마음마다 밝힌 등불은 무명을 걷어내는 지혜의 빛이 되고 행복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도심 속 수행 포교도량 태고종 안심정사가 태국 왕실로부터 기증받은 부처님 수행의 결정체인 진신사리 64과를 논산 안심정사 본찰에 봉안하고 글로벌 전법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안심정사는 태국 왕실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4과는 안심정사 법당에 안치해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2과는
경내 13층 약사열의 대보탑에 불경, 복장물과 함께 영구히 모실 계획입니다. 이윤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시각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 스님과 백성현 논산시장 등이 함께했으며 27개국 200여 명이 모여 설립한 불교 조직 WFB 팔롭 회장을 비롯한 WFB 회원국 대표 이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예산군주지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향천사에서 법회를 열어 예산군민의 발전을 기원하고 산사음악회를 통해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예산군 취타대 공연으로 시작된 예산군민 발전 기원법회에서 효성 스님은 최재구 예산군수에게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발전 지정기탁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산사음악회에서는 트로트계의 신예 빙예서와 풍류대장 이상밴드, 감로수 중창단, 가수 윤정아, 백지현, 주연우 등이 출연해 흥겹고 즐거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천년고찰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에 경내 설법전에서 전야 연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성주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원대 불교동아리 유주연 회장을 비롯한 중고등학생 등 19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순수한 초심을 위해서 부처님의 계좌 대비한 원력을 잘 받들어가지고 이 땅에 구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격정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계에다 어느 것에 드러낸다 하더라도 가장 선진적인 우수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은 불자와 나들이 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매력에 빠져서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천년고찰의 단아한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 빼어난 절경도 자랑하는 화엄사와 천은사, 사성암에서 벌어지는 봉축 행사를 BBS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봉축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관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봉축 행사로 도민들과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관통사는 그제 부처님 오신 날 대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오후부터는 관통사를 방문한 모든 사부대중이 봉축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사생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개혁운동의 산실 전남 강진군 백년사가 주석했던 고려 팔국사를 기리는 달의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백년 결사를 주청해 주신 원묘국사 스님을 필두로 그리고 이 팔국사 스님들께서 우리 민생의 안녕을 돌보시고 국가의 평안을 돌보셨던
분들이십니다. 달해제 후 백년사는 팔국사각의 복원적 고찰 등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백년사의 역사 문화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천의 전통 수행도량 수미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인천 승악산 수미정사와 경인불교대학은 봉축법요식과 점등 법회를 갖고 청소년 40여 명에게 보현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또 수미정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온세상 나눔재단 산하 5개 복지관과 요양원에 법인 전입금을 전달하고 모범 재가불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행사장의 탄소중립 체험 부스를 운영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행동을 안내하고 지구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최근 경내 대웅전에서 초대방장 해암스님 39주기와 이대방장 벽초스님 38주기 추모합동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에는 문도 대표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덕숭 총림 방장 다라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주 삼방산 보문사가 봉축 법요식과 함께 제2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천진불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조금 더 가슴 깊이 품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도 실천해보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삼방산 보문사 부처님 그리기 대회에는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갈수록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월결사 인도순례 이후 걷기 열풍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종교 순례지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 순례길 조성에 적극적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불교계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세계적인 순례길을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불교의 걷기 명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외국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이은진 스페인 관광청 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제가 부처님 성지를 찾아서 1400km 인도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인 산티아고의 길과 같이 불교에서도 유명한 순례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전국 각지에 순례길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웃 종교의 대표적인 순례길인 이 산티아고의 순례길로부터 지혜를 한번 빌려볼까 합니다. 스페인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 이은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는 25년간 주한 스페인 관광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페인 레티시아 왕비 친서를 수훈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스페인 지방정부와 한국 정부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간의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 산티아고의 길, 이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산티아고 길은 스페인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예, 네. 스페인 북부요. 네. 그 전문가님께서 네네.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한번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스페인 이제 네. 국토 사진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북부 지역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혹시 네. 어떤 길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일단 순례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길이 지금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 여기를 프랑스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보통 이 길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피레네 산맥종 이제 산맥 쪽에 있는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프랑스 길이라 불립니다. 이 순례길은 약 900km가 조금 못 되는데요. 예,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조금 더 되는 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이 빨간색 네, 길이군요. 예. 특히 이곳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또 출발을 해야 되나 보죠? 아, 네. 뭐 프랑스에서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네. 또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생장에서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길이 가장 이제 좀 길도 이 스페인 4개의 주를 지나고 있고 또 풍광이 우수해서 한국인들과 전 세계 순례객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걷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직접 이렇게 가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순례길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야심차게 시작을 하지만 걷다 보면 정말 인간의 좀 한계에 좀 많이 좀 다다르게 되는데요.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고. 하지만 이제 목적지에 가면서 뭐 좀 자기 반성, 그리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불교에서도 똑같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거, 그걸 이제 견성과 일맥상통하고 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공부와 이런 자기 반성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성과 내면의 이런 그런 걸 이제 고양하는데 가치를 두는 신앙인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이게 특정 종교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 누구에나 갖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 네네. 내 안에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부분, 네네. 그런 것들을 이 길을 걸으면서 한번 돌아보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것도 네네.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성정 속에 속하는 부분이 네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티아고의 네. 길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또 많이 걸으시는데 요즘에 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죠. 네. 2004년도 기준으로는 한국인들이 13분이 걸었어요.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2003년에. 2003년이요? 예. 2003년은 굉장히 20년도 맞습니다. 전에. 네네. 근데 작년 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7천 명 조금 넘게 직접 이거 순례길을 걸으셨고요. 우와. 그 스페인 그 순례길을 걸은 전체에서 이제 8번째 파리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었던 길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7천 명이 가서 약 완주를 7천 명. 했으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많이 순례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순례자들을 만나보니까 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순례 문화 자체가 9세기 이후에 시작되어서 중세 시대에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뭐 1000년 이상이 됐는데 그때부터 순례자들이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알베르게라고 해요. 알베르게.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제 요기를 하거나 잠시 묵어갈 수 있는 곳을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렴한 공공 숙박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기숙사 형태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잠을 자는군요. 네네. 싱글룸부터 뭐 6인, 8인, 심지어 40인까지 알베르게가 굉장히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순례길을 이렇게 걸으시면서 중간중간 알베르게에서 많이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례길의 좀 스토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순례길이 성공하실 때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그 핵심이 돼야 되고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이제 성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종교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앞서 말한 그 알폰소 2세가 직접 걸음으로써 이 순례가 결합해서 더 극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폰소 국왕이 최초로 이 순례길을 걸음으로써 상징성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과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 결합을 해서 오히려 더 컨텐츠가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례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불교에서는 훌륭한 이제 스토리를 가진 고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승들의 역사와 스토리를 결합을 해서 그 순례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그 한국 불교 사찰들 중에도 이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인터넷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찰들이 이렇게 비슷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베르게 한
20, 30km 정도 떨어진 곳을 찾아다니는 산티아고의 길 여정처럼 우리도 이런 템플스테이를 하나씩 이렇게 뭐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찰을 찾아다니는 여정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그 템플스테이와 결합을 해도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절과 절 사이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불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또 찾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0여 년간 불러온 문화재를 이제는 국가유산이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남겨줄 유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인데 그동안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떠나 국민들을 위해 국가유산을 지켜낸 사례가 전해져 옵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위기에 놓인 해인사 8만 대장경과 화엄사를 지켜낸 김영환 장군과 차이력 경무관, 모든 재산을 바쳐 문화재를 보호한 간송 전연필 선생 등이 그들입니다. 문화유산을 귀히 여겨 이를 지켜내고자 애쓴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곁에 보물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약탈이나 절도 같은 불법, 부당하게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돌려받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 덕분에 환수된 문화유산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유산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지켜온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